뉴욕 맨해튼의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겨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라디에이터와 고급 히터를 돌려도 발밑이 얼어붙고 건조함은 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한국의 전통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술이 뉴욕 상류층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난방을 넘어 공간 활용부터 환경까지 무엇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지금 같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거주 중인 리처드 카슨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뉴욕의 겨울, 이곳은 언제나 사랑받는 도시지만 추위만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맨해튼의 고급 주택을 설계하며 화려한 건축물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지만 겨울마다 고객들로부터 듣는 불만은 항상 비슷했죠. 리처드, 겨울만 되면 거실에 있는 게 괴로워요. 히터를 틀어도 발이 너무 시려요. 혹시 다른 난방 방법은 없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지만 사실 저 역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고급 아파트들은 대부분 천장이 높고 유리로 된 벽이 많아 열 손실이 심합니다. 아무리 비싼 라디에이터와 히터를 설치해도 겨울철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죠. 공기가 건조해지고 라디에이터 소음까지 더해지면 고급스럽게 설계된 공간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2년 전 겨울,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건축 박람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뉴욕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고 있던 저에게 한국은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장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이나 중국의 웅장한 건물은 익숙했지만 한국은 그저 어딘가 비슷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체감 온도는 뉴욕의 한겨울처럼 매섭게 추웠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훈훈하고 발끝에서부터 따뜻함이 전해져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제가 머물렀던 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처음으로 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긴 왜 히터 소리가 안 들리지? 밤이 되어 방 안에 누워있을 때도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히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없는데도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거든요. 뭔가 신기한데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히터가 없는 것 같은데 실내가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에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호텔은 온돌 난방을 사용합니다. 한국 전통 방식인데 요즘은 현대식 건물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온돌이라는 단어는 제게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직원은 간단히 설명했지만 저는 그 원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열이 올라온다는 게 가능하다고요? 게다가 공기도 전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뉴욕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궁금증이 커지자 호텔 매니저를 찾아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친절히 설명해줬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에 난방 배관을 설치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집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발달했죠.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와는 달리 온돌은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해 실내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것을 넘어 라디에이터의 여러 단점을 극복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박람회 일정이 끝난 뒤 저는 시간을 내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건축물뿐만 아니라 전통 한옥에도 온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한옥의 온돌은 참 단순했습니다. 나무를 태워 그 열기가 바닥 아래로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 원리를 그대로 현대화한 것이 지금의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한국 건축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앉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온돌은 단순히 집을 데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돌의 의미가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뉴욕의 고급 주택 시장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줄 특별한 경험이었죠. 온돌은 뉴욕에서도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온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축에 대한 논문부터 기술 자료, 설치 과정 등을 연구하며
온돌이 가진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으며 소음도 없다는 점은 뉴욕에서 특히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결국 저는 제 프로젝트 중 하나에 온돌을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객은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리모델링을 의뢰했는데 난방 문제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히 온돌을 제안했죠. 온돌은 한국에서 2000년 이상 사용된 방식입니다. 현대적인 기술로 발전해 효율성이 높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전혀 다릅니다. 한번 설치하면 겨울철 난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고객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 열정과 설명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공이 끝난 후 첫 번째 온돌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객은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과 조용한 실내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고객은 온돌 덕분에 겨울이 기다려진다며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저는 온돌이 뉴욕의 건축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온돌 설치를 마친 후 고객의 반응은 제게 커다란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고객이 이제는 친구들을 초대해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야라고 자랑하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온돌이 단순히 따뜻한 바닥 이상의 경험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돌의 가능성을 뉴욕의 건축 시장에 더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돌을 처음 접한 제 경험처럼 고객들도 이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의 매력을 경험하면 틀림없이 감동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새롭고 낯선 기술을 널리 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난방? 정말 필요한가요? 온돌이 가진 기술적 장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아시아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특히 뉴욕의 부유층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설득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과 의구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뉴욕 같은 환경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은 주택 구조가 다르잖아요. 온돌이 좋은 건 알겠지만 우리 집에 맞는 방식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온돌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돌은 고유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제안 후 첫 프로젝트가 성공한 센트럴 파크 인근의 펜트하우스는 뉴욕 건축업계에 온돌을 알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객의 전폭적인 만족을 이끌어냈고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 집을 발밑에서부터 따뜻함이 전해지는 곳이라 홍보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 모두 바닥에 깔린 은은한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감각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 집은 이전보다 15%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맨해튼 고급 주택의 새로운 난방 트렌드라는 타이틀로 온돌이 소개되었고 저와 제 팀은 그제야 온돌이 뉴욕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온돌의 성공은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다음 프로젝트는 맨해튼의 고급 콘도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인은 기존 난방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옵션을 검토하던 중 온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이 건물은 천장이 높은 데다 유리 창문이 많아서 열 손실이 심합니다. 라디에이터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돌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곧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온돌이 가진 에너지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라디에이터 대신 온돌을 설치하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콘도의 주민들은 새로운 생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거실에서 양말을 벗고 다니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인지 몰랐어요. 라디에이터 소음이 없어지니 집이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특히 이 프로젝트는 온돌이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거 공간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뉴욕의 건축 시장에서 온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 고객은 말했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뒤로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 이상이었죠. 아이들은 바닥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건강상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해서 겨울마다 피부가 트고 목이 칼칼했는데 설치한 뒤로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온돌이 단순히 따뜻한 바닥만이 아니라 건강한 겨울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이 두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온돌은 뉴욕의 고급 건축 시장에서 점점 주목받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고객들의 입소문은 물론 부동산 업계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온돌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맨해튼의 상류층 고객들은 온돌의 심미적인 장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나 히터가 차지하던 공간이 없어지며 집 내부를 보다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죠. 한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자인의 자유를 줍니다. 라디에이터가 사라지니 벽에 예술 작품을 걸거나 가구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요. 온돌이 맨해튼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지만 제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이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돌이 가진 기술적 제약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뉴욕의 오래된 건축물에서는 바닥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협력해 설치 과정을 간소화하고 기존 구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뉴욕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삶을 바꾸고 건축의 한계를 넘어서며 온돌은 점차 삶의 방식을 혁신하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꿈꿉니다. 온돌이 뉴욕을 시작으로 런던, 파리, 도쿄 같은 세계 각지의 도시들에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기를,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단순히 발끝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지기를. 온돌의 성공 소식이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순탄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죠.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가진 매력을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그 도입 과정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친 문제는 문화적 선입견이었습니다. 온돌이 그렇게 좋다면 왜 한국에서만 쓰였을까요? 한 고객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곤 했죠. 또 다른 고객은 서양에서 온돌이 인기 없었던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우리가 괜히 시험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온돌을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고 보는 경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라디에이터나 히터처럼 오랜 기간 서양에서 검증된 방식이 아니기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리처드와 저는 이런 문화적 선입견을 깨기 위해 한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돌 체험의 날을 진행한 것입니다. 고급 콘도 한 곳에 시범적으로 온돌방을 마련하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직접 발을 디디며 경험해 보도록 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함을 느낀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머, 이건 정말 다르네요.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히터 열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차가운 겨울 아침에 발을 디디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돼요. 이 체험 행사는 온돌이 한국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객들은 온돌이 그저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화적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건축 구조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온돌은 바닥 전체에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치를 위해서는 바닥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에 지어진 맨해튼의 클래식한 건물들은 석조 바닥이나 낡은 배관 구조 때문에 온돌 설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집이 박물관처럼 오래된 집이라서요. 정말 온돌을 깔 수 있을까요? 고객들의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이던 초슬림형 전기 온돌 패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기존 온돌과 같은 따뜻함을 제공하면서도 바닥 높이를 최소한으로 올리는 방식이었죠. 이 패널은 오래된 건물에서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했고 초기 비용 부담도 줄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미국 내 건축업체들과 협력해 현지화된 온돌 설치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문제는 기술적 제약보다는 사람들이 온돌을 도입하려는 자신감의 부족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초슬림형 온돌 패널과
공사 과정을 보여주는 3D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며 그들의 우려를 덜어주었죠. 온돌 도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시스템보다 이렇게 비싸다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고객이 온돌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설치 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절약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한국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주택과 일반 히터를 사용하는 미국 주택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은 에너지 소비량이 약 30% 낮았고 유지비용 또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이었거든요. 지금 설치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전기세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쌓이면 라디에이터나 히터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리처드의 설명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난방 시스템이기에 사람들은 바닥에서 생활해야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침대와 소파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죠. 그럼 바닥에 앉아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한 고객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발밑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침대 위에 있어도 소파에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로 따뜻합니다. 우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내 온도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온돌이 집 전체를 고르게 데운다는 데이터는 고객들의 의구심을 해소했죠. 특히 바닥 난방이 제공하는 심미적 자유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돌 덕분에 라디에이터가 사라진 벽면에 가족 사진을 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인테리어를 방해하지 않는 깔끔한 난방 시스템이라니 정말 마음에 듭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온돌은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에너지와 결합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친환경적인 옵션을 제시했죠. 이 시스템은 초기 설치 비용이 다소 높지만 완전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 장기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을 설치하고 나니 단순히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온돌은 처음 뉴욕에 도입되었을 때부터 여러 난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함, 효율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러한 도전을 하나씩 극복해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이제 온돌은 맨해튼의 부유층을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온돌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온돌이 세상에 남긴 변화를 이야기할 차례였죠. 맨해튼에서 시작된 온돌의 여정은 단순히 부유층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온돌을 설치한 고객들의 피드백은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난방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온돌이 그들의 일상에 가져온 변화를 이야기했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발이 차갑지 않아요. 온돌 덕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거실로 모입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해요. 온돌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특히 한 고객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온돌을 설치한 이후 아이들이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죠. 겨울이면 감기에 자주 걸리던 아이들이 올해는 정말 건강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몸이 차가워지는 일이 없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온돌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신체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가족 간의 교감을 이끄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주택들은 공간 활용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했죠. 기존 라디에이터나 히터는 벽면의 공간을 차지하며 인테리어를 제한했지만 온돌은 그러한 제약을 없앴습니다. 온돌 덕분에 집 안이 정말 깔끔해졌어요. 라디에이터가 사라지니 거실 벽면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가족 사진과 예술 작품을 걸 수 있었어요. 한 고객은 온돌이 제공하는 심미적 자유가 집 안 분위기를 얼마나 바꿨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또한 온돌은 실내 소음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나 라디에이터의 고동치는 소리에서 해방된 공간은 훨씬 더 고요하고 평온했죠. 밤에 조용한 집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다니요. 온돌 덕분에 제가 진짜 휴식을 누리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온돌의 성공은 곧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보스턴, 시카고, 런던, 파리까지 온돌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특히 파리에서는 온돌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후 건물을 재활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며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죠. 파리 시민들에게 온돌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합니다. 과거의 건축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또한 런던의 고급 호텔들은 온돌을 객실에 도입하기 시작하며 고객들에게 한국식 따뜻함을 새로운 체험으로 제공했죠.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온기가 럭셔리 그 이상의 만족을 줍니다. 호텔 매니저의 말은 온돌이 가진 감성적 가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온돌이 가진 지속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온돌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와의 결합은 환경 보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죠. 저는 에너지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온돌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돌은 우리에게 따뜻함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지키는 책임감도 함께 줍니다. 이 말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큰 공감을 얻었죠. 뉴욕 공공주택 프로젝트에서도 온돌이 실험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와 거주자들의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이 평가받았죠.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을 넘어 따뜻함의 철학을 전달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설계, 가족 간의 교감,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온돌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안했죠. 특히 한 고객이 했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온돌을 통해 한국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바닥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자연과의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온돌은 사람들로 하여금 난방의 개념을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겨울을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방식이었죠. 온돌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과 지열 에너지와의 결합,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 온돌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온돌은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지만 이제는 세계인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글로벌 문화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온돌을 처음 설치했던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온돌이 만들어낸 따뜻한 발자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편안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따뜻한 혁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습니다. 온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